안녕하십니까, 이송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자, 주식 투자는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예, 우리 애청자님들도 많이 접해 오신 그런 단어죠. 자, 그래서일까요? 예, 간간히 인터넷 유머 관련한 우스갯소리 관련한 게시판을 보다 보면은 주식 투자로 1억을 만드는 방법, 2억을 투자하세요. 1억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씁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주식 투자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우리 마음속 깊이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 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MTS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주가나 아니면은 주식 관련한 뭐 정보 또는 주식 관련한 서적을 볼 때, 좀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런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 무의식 깊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주식시장이 오랜 기간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못된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패 투자 경험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주식 투자 패가망신을 만든 증시 역사를 되돌아보고요. 그 역사를 되돌아보다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하나 함께 캐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역사에서 첫 번째로 주식 투자 패가망신이라는 개념을 만든 대표적인 사례, 뭐 역사상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962년에 있었던 증권 파동입니다. 자, 1962년이니까 이거 몇 년 전입니까? 58년 전. 정말 오래됐네요. 1962년. 저 뭐 역사의 격동기 저 시절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당시 초봄부터 해서 5월까지 그때 당시 상장되었던 종목들 중에 대중주라는 종목이 순식간에 120배나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는요, 상장 주식수가 12개의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거래소가 여의도에 있지 않고요, 명동에 있었습니다. 서울 명동에. 그래서 서울 명동에 을지로 입구역 나와서 어떤 건물터 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을지로 입구역에서 좀 가까운 쪽입니다. 가면은 옛 한국거래소, 증권거래소 터 해가지고 명패가 딱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시절에 저 증권파동이 발생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어떤 종목이 한 번에 120배 올랐다. 사람들 완전히 난리 나죠. 아유, 이거 뭐 비속어를 쓸 뻔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왜 저런 일이 있었느냐? 인플레이션과 통화량 폭증 요 분위기 속에서 자, 투자 대상 중에 하나인 주식이 비록 12개 회사에 불과했지만 한 개 종목이 엄청난 폭등세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돈을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뉴스를 보게 되면요, 책동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962년 증권파동 관련한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책동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세력들끼리 주가 싸움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끌어올렸다가 끌어내렸다가 끌어올렸다가 끌어내렸다가 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됐던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5월에 증시가 대폭락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그때 당시 개인 투자자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피해 입은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어지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수천 명, 5천 명대인가 아마 그랬던 것으로 제가 예전 뉴스 기사에서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때 당시 외상거래라는 게 용어가 등장해요. 주가가 급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외상거래도 있는 등등등 해가지고 뉴스 기사, 당시 뉴스 기사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외상거래, 저 B2죠? 지금 말로 치면 B2입니다. 자, 결국 저 증권 파동 이후에요, 주식시장이 10년 넘게
아예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한 20년 가까이 주식시장다운 예, 그런 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당시 정부라고 하기는 좀 그런, 예, 그때 당시 정부, 예, 관계자는 증권거래소, 증권시장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라는 비하인드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자, 어쨌거나 저 사건 이후 사람들 뇌리 속에는 증권 투자 이꼴, 예, 패가망신. 워낙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했고, 예, 당시 뉴스도 이렇게 뒤적뒤적 보면은 극단적인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뭐 한번 실어보려고 했는데, 예, 그건 좀 너무하기 때문에 사실만 일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 주식 투자는 패가망신이다라는 고정관념을 만든 것은요, 1990년에 깡통계좌 일제정리 사태입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62년, 예, 62년 증권 파동 때는 그게 그래도 이제 전 국민적이진 않았고요. 예, 어떤 소수의 돈을 이제 많이 뻥튀기 하려고 하셨던 그러한 분들의 피해지만 1990년 깡통계좌 정리 사태 때는 이게 이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전국적인 피해 넘버원 첫 번째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1980년대 중후반에 증시가 정말 화려하게 랠리를 뿜어냅니다. 자, 삼저시대라고 하죠. 유가도 낮았고 금리도 낮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원화 가치도 낮으면서 우리나라 그때 뭐 수출 막 뻥뻥 날아가고 86 아시안게임 그리고 88 예, 서울올림픽 예, 이런 게 이제 연이어지다 보니까 증시 랠리가 화려했고 주가 지수가 85년에 160포인트인가 그랬는데 자, 1000포인트 때까지 화려하죠. 엄청난 랠리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신용 투자를 당연하게 썼어요. 주식 투자하면서 신용융자를 안 쓴다? 그것은 뭔가 좀 뭐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런 취급을 받던 때가 저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89년 후반부터 해서 증시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자, 밀리기 시작하는데 자, 신용융자를 쓴 계좌들이 대부분인데 예, 증시가 하락한다? 그러면 증거금이 미달된 계좌들도 늘어나겠죠? 소위 깡통 계좌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이 당시 금융당국이 볼 때 더 이상 이제 묵과할 수 없다. 그런 지경에 이르면서 자, 이거 무슨 군사작전처럼 90년 10월 10일에 예, 전격적으로 깡통 계좌를 일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저때 난리 정말 난리였다고 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깡통 계좌가 계속 쌓이다 보니 92년에도 또다시 90년처럼 뭐 대규모는 아니었지만 92년에도 또다시 깡통 계좌 정리가 있었다고 하죠. 자, 이때 당시 90년 10월 10일에 전격적으로 정리된 깡통 계좌 수가 1만 3천 계좌 그리고 피해액은 3천억 원. 3천억 별거 아니네요. 뭐 지금 뭐 고객이 가끔 몇십조 원씩 늘어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 30년 전 일입니다. 30년 전. 30년 전. 자, 우리 애청자님 중에 30년 전에 초등학교 또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예. 또는 뭐 사회에 막 발 내디든 분들도 대부분이셨을 것입니다. 아주 롱롱타임 어고입니다. 자, 그런데 저 사건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한 집 갈로 한 집씩 주식 투자로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고, 그리고 예전에는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골목, 단독주택이 많았지 않습니까? 한 골목에 한 집씩은 주식 투자로 파산한 그런 집들도 있었습니다. 자, 저 때부터 해서 주식 투자는 패가망신이다라는 고정관념이 뇌리 속에 아주 깊이 자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 역사가 증시가 계속 상승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97년, 98년에 IMF 사태가 터지면서 94년에 주가지수가 1100포인트까지 회복했다가 98년에 280포인트대까지 4분의 1 토막이 나게 됩니다. 자, 지수가 4분의 1 토막 났다는 것은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파산, 상장 폐지 이런 일들 비일비재했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극심했는데 요것보다도 더 큰 피해가 2년 뒤에 발생합니다. 이 2년 뒤에 찾아올 피해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자, IMF 시절에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봤던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묻혀버리는 그럴 정도였어요. 자, 그래서 저는 2000년 IT 버블 붕괴가 두 번째 전국적 피해였다라고 봅니다. 자,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냐? 80년대 후반, 90년 넘어갈 때는 증시가 워낙 폭등장이었고 막바지에는 이제 국민주 열풍이 불면서 전 국민이 이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졌었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저 상황은 99년에 IT 버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IMF 과정을 거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고 명퇴하신 분들 많았는데 이때 그래도 퇴직금 받고 회사에서 아쉽지만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99년 IT 버블 때 주식 투자 자금으로 투입이 됩니다. 이제 사업체를 만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일들 하신 분들도 많지만 주식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도 상당했어요. 자, 99년에 워낙 또 증시 상승이 가팔랐죠. 98년 280포인트에서 99년 여름에 10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이거 1년도 안 돼서 4배 상승했습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 강세장 속에 닷컴 버블, 요 닷컴 버블도 어마어마했죠. 새로운 기술이 상장하고 100배 상승. 그러니까 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제가 뭔 표현을 쓰려고 그랬는데 이거 좋은 표현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머리 이렇게만 돌리고 있어요. 자, 그런 일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99년에는 1차 펀드붐이 일어납니다. 바이코리아, 한국을 일으킵시다. H증권, 그때 당시 펀드붐과 함께 또 간접 투자로 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되면서요, 코스닥 지수가 5분의 1 토막 납니다. 지수가 5분의 1 토막 났다라는 것은 코스닥 시장 중에 상당 종목이 5분의 1 토막보다 더 심각한 상황, 100분의 1 토막, 상장 폐지 등등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99년에 펀드붐, 그리고 증시 폭등 속에 너도 나도 주식시장으로 뛰어들었는데 2000년 IT 버블 붕괴로 전국적인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거 주식 투자는 패가망신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요, 자, 그 후에 2001년부터 해서 2002년까지 상승장이 나올 때 요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때 카드를 또 발급받기가 쉬워졌어요. 카드를 발급받기 쉬워지니까 사람들이 신용카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이 카드로 돈을 땡겨서 그거로 주식계좌에 넣어서 5배 미수 거래를 마치 빠친코 땡기듯이 합니다. 그리고는 하루아침에 다 날려요. 자, 어떻게 되죠?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네 번째 카드, 다섯 번째 카드 이렇게 돌려서 계속 하다 보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발생한 카드 대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분들 내가 주식 투자로 망했네, 그런 얘기들 했겠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 뇌리 속에 또다시 주식 투자는 패가망신 지름길이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정타를 내렸던 것 중에 또 하나가 2000년에 발생했습니다. 2000년대에 발생했습니다. 바로 2008년 금융위기인데요. 그 직전에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증시가 강세장이었잖아요. 주가지수 500에서 2000포인트까지 초강세장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당시를 보게 되면요, 초반에는 개인의 직접 투자는 계속 빠져나왔어요. 난 증시 이제 염증 나면서 지수 상승할 때마다 계속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온 돈들은 아예 빠져나간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간접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적립식 펀드가 2003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마케팅 되고, 그리고 많이 또 가입이 됐는데, 또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래서 적립식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2003, 4년에 수익 내고, 그런데 2005년에 증시가 뻥 터집니다. 1000포인트 넘어서 미지의 세계로 날아가는데, 예, 사람들, 예, 또다시 흥분 속에, 예, 투자를 시작하게 되죠. 대신에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로 들어가면서, 자, 브릭스 펀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예, 브릭스 펀드에 사람들의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고, 2007년에는 이 펀드들, 그리고 뭐 주식형 펀드들 가입하기 위해서 뭐 증권사 지점에는 아침마다, 예, 뱀 또아리처럼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은행은 예금을 팔지 않고 창구에서 저 예금 가입하러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고객님 펀드 가입하시라니까요, 은행에서 이러던 시절이 저 때입니다. 자, 그런데 직접 투자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 2006년인가 2007년까지는 미수금이, 예, 미수거래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5배 미수 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많이 제도가 까다로워졌죠. 미수금 한번 발생하면 뭐 여러 가지 페널티 붙고, 예,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런 제약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미수거래로 풀베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이닉스로, 옛날 하이닉스로 5배 미수 풀베팅 했다가 뭐 큰 낭패 보시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단기 투자 성향, 극단적인 단기 투자, 이틀 안에 승부를 봐야 되니까요. 그것을 조금 길게 투자하는 것을 유도하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 신용융자가, 예,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면서 신용융자가 크게 늘기 시작합니다. 신용융자 통계 보시면요, 2007년부터 해서 쭉 늘어나는데, 이때 당시부터 해서 신용융자 쪽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완전 초단기였던 투자 문화에서 그래도 이제 수개월 단위로 바뀌었다는 데 의의는 있지만, B2가 장기화됩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이 2008년 금융위기였습니다. 아이고, 2008년 금융위기 오면 이 B2 했던 투자자분들, 신용융자로 투자했던 분들 정말 큰 손실 발생했고, 브릭스 펀드는 B2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펀드가 이게 아마 정말 상상 이상의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2007년에 브릭스 펀드에 올인했던 분들 중에 2008년에 결혼식 해야 되는데, 예, 큰 손실로 인해서 결혼식 못한 분들도 많이 있었을 정도예요. 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제가 2008년, 저때 당시 이제 명동에, 예, 모 증권사에 이제 프로젝트를 들어갔었어요. 거의 뭐 이제 증권사 프로젝트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하루 바람 쐬러 나갔다가 2008년 10월인가 그때 못 볼 걸 봤습니다. 예. 극단적인, 예, 선택을 하신 분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 그때 이제 과학수사대 이렇게 막는 거 있잖아요. 봤는데 참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자, 그 역사를 하나의 표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62년 증권 파동은 워낙 옛날, 예, 뭐 역사 자체가 일천한 그 시절이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요. 자, 80년대 후반, 90년대 깡통계좌 정리 사건, 그리고 IMF, 그리고 IT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요 과정을 보게 되면요, 한 가지 우리가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절 때 시장이 하락해서 손해를 본 분들도 분명 있지만,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심각한 상황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에이, 뭐 기다리면 오르겠지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셨다가 지수가 다시 돌아왔을 때 팔고 떠나셨어요. 자, 생각해보면 최근에 동학개미 운동 속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스마트한 개미 투자자분들, 정말 스마트하시고 똑똑하시고 과거 선배 투자자들에 비해서 묻지마 투자를 하지는 않으십니다. 62년, 80년대 IT 버블, 그리고 2007년 그때 당시에 비해서 매우 현명하게 투자를 하고 계신데, 하지만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선배 투자자들과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B2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분위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80년대 후반,
신용융자를 당연히 써야 되는 것처럼 나는 신용융자 안 쓰면은 안 써요 그러면 증권사 직원한테 면박을 받았던 그런 상황처럼 B2를 당연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매스컴에 전화 인터뷰를 할 때 그 전화로 물어보신 분이 지금 초저금리인데 당연히 빚내서 투자를 해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이자만 생각하는 거지 다른 부분 주가 변동성에 의한 손실 부분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B2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분위기입니다. 자, 이 이자도 싼데 친구야 니 한번 빌려 써가지고 막 해봐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하지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주 옛날 20년 30년 또는 반세기 전 62년 돌아가셔서 생각해 봤을 때 한 집 걸러 한 집씩 주식 투자로 망한 역사를 가진 집들 있는 거 여러분들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역사에 나의 부모님이 주식 투자해서 홀딱 망해서 내가 어렸을 때 정말 고생했다. 혹은 나의 할아버지가 명동에 62년에 가시는 바람에 아이고 뭐 논밭 다 팔아먹었다. 그 논밭이 지금 뭐가 됐다. 뭐 그런 얘기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들 선에서는 더 이상 만들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주식 투자 패가망신이라는 그 고정관념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제법 긴 시간이었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자, 긴 내용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내일 금요일 증시 토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